꺼내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지 마세요. 지금 하는 시간 아니에요. 꺼내만 주세요. 지금 하는 시간 주는 거 아니에요. 전에 B반 학생들한테는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반은 좀 얘기를 못해갖고 얘기를 또 잠깐 하자면 그러니까 입시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입시. 자, 입시라는 거는 결국 이제 너네가 대학을 가기 위한 어떤 이제 과정이 되겠죠. 이 과정으로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 이 정도는 알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정시를 생각하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은 얘를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맞죠?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수시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뭡니까? 그러니까 내신 점수 잘 받고 그리고 생기부 관리 잘해서 대학교 간다. 결국 이거죠. 빨리 앉죠. 결국 그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대부분은 입시를 요거를 생각을 할 겁니다. 수시에는 세 가지 전형이 나눠지죠. 학종, 교과, 논술입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근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종으로서 인서울을 가기를 희망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종으로 인서울을 못 갑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못 가요. 지금 여러분 학교에서 같은 학년에서요 학종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친구 전교에 한 10명? 10명 되려나?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10명 정도 될 겁니다. 대충. 왜 그러냐면요. 이제 제가 뭐 오늘 입시에 대한 얘기를 뭐 하려고 한 건 아니라 이제 관련지어서 얘기하려고 한 거니까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요. 니네가 좀 서울에 있는 좀 나름 괜찮은 대학교 있잖아요. 이름 다 들어본 대학교. 그런데 가려면요. 최소로 잡을게요. 최소 2.5등급은 나와야 돼요. 3학년까지. 최소입니다. 최소. 2.5 받아도 못 가요. 2.5 받아도 가기 힘들어요. 근데 최소 2.5는 나와야 돼요. 모든 과목 다 합쳐서. 이 정도 나와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너네가 1학기 때 한 6, 7등급 받은 과목이 있다. 미안한데 학종으로 거의 한 90%는 힘들어요. 미리 말하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물론 아직 가망성은 있습니다. 한 학기밖에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에게는 학기가 많이 남아있죠. 2학기도 있고 내년 1, 2학기도 있고 3학년 1학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이때예요. 2학년 때. 2학년. 이때가 제일 중요하거든. 근데 학종에서 성적만 잘 받는다고 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뭐도 잘 돼야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특이죠. 세특. 그렇죠? 이 성적만 잘 받는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랑 최근에 상담했던 친구들 중에서 저기 지금 수업 듣고 있는 일산동고 여학생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몇 등급이냐? 한 친구 1.7이고 한 친구 1.9예요. 겁나 잘했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 친구들이랑 상담하면서 뭐라 했는 줄 알아요? 학종 못 가라고 했어요. 성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하라고 했습니까? 이번 2학기 때 성적 어떻게든 올려서 교과 쓰라고 했어요. 이거 말고 답 없거든. 만약에 니네 이번에 성적 안 나온다? 너네 수시 못 써라고 했어요. 야 1점대인데 너네 이번 시험 조지면 수시로 못 써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입시의 현실입니다. 내 말이 거짓말 같은 거 니네가 한번 내년에 겪어보세요. 내년 2학기 겪어보세요.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지금 현재 입시로서는요. 근데 결국 교과 성적과 비교과에 있는 내용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지금 비교과는커녕 교과부터 성적이 안 되면은요 그냥 1차 탈락이에요. 그냥 입학사정관이 성적 딱 보고 막 뭐 4, 5등급 이래요. 그럼 더 볼 것도 없어요. 뭐 이 뒤에 세특이고 뭐 안 봅니다. 그냥 성적 보고 탈락이에요. 성적 보고 탈락이야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얘가 기반이 돼야 돼요. 학종은요. 이건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지금은 더욱 중요하고 더더욱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영어라는 과목의 입지를 좀 볼게요. 이제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자, 국어 있고 영어 있고 수학 있고 탐구 과목이 있어요. 사탐도 있고 과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주역보를 갔다는 거는 대부분은 이과 계열로 갈 생각이 있어서 주역보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과 계열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물론 문과 계열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어쨌든간 여러분께서 어느 계열로 가든 간에 일단은 성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학을 가려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렇지? 근데 여기에서 내가 그냥 솔직히 까놓고 말하겠습니다. 영어는요 2등급만 받아도 돼요. 영어는 2등급만 받아도 돼요. 영어는 내신이 됐든 정시가 됐든 특히 정시 1등급 안 받아도 돼요. 작년에 서울대 간 그 학생이 있습니다. 지윤이라고. 그 친구 영어 2등급 받았어요. 영어 2등급 받고 서울대 간 거예요. 나머지 다 1등급이요. 됐어? 그러니까 실제로 영어는요 성적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과목은 솔직히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 과목을 내가 잘 봐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나머지 과목을 잘 봐야 되는 건데 생각을 해보자. 사람이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린 시간 대비 효율성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맞죠? 그럼 분명히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과목이 있고요. 시간을 적게 투자하면서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영어예요. 영어는요 효율성이 정말 중요한 과목이에요. 효율성. 즉 내가 시간을 적게 투자하면서도 결과는 잘 나와야 되는 과목이거든요. 야 이게 쉽냐? 내가 적게 공부하는데 성적이 잘 나온대요. 이게 쉬워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죠. 이게 어떻게 쉬워요? 내가 지난 1학기 때 여러분 각자 1학기 때 본인이 공부했던 걸 생각해보세요. 그것보다 적게 공부해야 돼. 근데 결과는 더 잘 나와야 된다. 이게 말이 돼요? 사실상 원래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해야죠. 그게 이제 나의 역할이고요.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이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노가다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시간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거를 최소화해야 돼요. 그럼 이걸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숙제량이 줄어야 돼요. 숙제량이 줄어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단순히 양만 줄인다고 될까? 안 돼요. 필요한 부분만 넣어야 돼요. 필요한 것만 해야 돼. 필요한 것만. 근데 니네 입장에서 니네가 이게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니네가 판단할 줄 압니까? 판단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판단해 주는 거예요. 내가 판단했을 때 이건 진짜 무조건 알아야 돼. 이것까지는 잘 몰라도 돼. 과감하게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워크북이 나온 겁니다.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충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그냥 만든 게 아니라고. 자,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방향성은요 무조건 효율성이야. 효율성. 적게 투자하면서 최대한의 결과가 나오자 이거입니다. 자, 제가 앞으로 하는 모든 내신 대비는요 여태까지 해왔던 거 앞으로 하는 모든 내신 대비는 다 이거예요. 제가 초점을 맞추는 거는요. 내가 지금 너네한테 다 1등급 받으라는 소리 안 해요. 왜? 정말 미안하지만 힘듭니다. 힘들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어쨌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성적을 올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난번에 3등급 나왔어. 그럼 이번에 1등급 받겠다? 2등급 받아도 돼. 아니면 3등급을 유지하거나 차라리. 그래서 영어가 3등급에서 3등급이 유지가 돼. 근데 대신에 수학이 5등급에서 3등급이 됐어. 이러면 이익인 거야. 됐어? 우리가 한 과목 잘한다고 대학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걸 다 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라야 되거든, 성적이. 전반적으로.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실적으로 중요한 과목은 뭡니까? 당연히 수학이죠. 수학이잖아요. 정시든 수시든 과목적으로는 수학이 중요합니다. 국어 중요하고요. 탐구도 중요하죠. 일단은 지금 현재 기점에서는 국어 수학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여기에는 시간을 쏟아야 돼요. 특히 수학은요. 수학은요. 시간을 쏟아야 성적이 나오는 과목이에요. 수학은요. 최소 조건이. 근데 영어나 국어,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요. 시간 쏟는다고 점수가 나오는 과목은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수학에 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적이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다른 과목이 성적이 올랐다면 그럼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영어만 성적 잘 받으면 된다?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학원은 영어 학원이지만요. 입시 학원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만 잘 받고 딴 거 못 봐도 돼가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추구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는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만 올라도 돼. 대신에 다른 과목이 올라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시간 투자가 적으면서 효율성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해주는 테스트, 숙제 이런 것들이 다 이 효율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런데 효율성을 기반으로 저는 숙제를 내주고 데일리 테스트를 내주고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안 된다? 그것마저도 안 된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요
시간을 적게 투자하고 결과가 잘 나온다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이 정도의 내가 해주는 분량조차도 소화가 안 된다면 이건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지금 내가 아직 숙제 검사를 안 했는데 이제 숙제 검사를 할 거고요. 데일리 검사도 할 건데 지금 단어 결과가 지금 우리가 지금 단어 테스트를 지금 전범위로 보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심지어. 그죠? 기껏해야 100몇 단어밖에 안 돼요. 지금 보고 있는 단어는요. 정규 단어는 유의어까지 합쳐봐야 정말 많이 쳐서 300단어입니다. 정말 많이 쳐서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결과가 이렇다는 거는요. 이거는요 여러분 효율적인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효율성을 극대화해줘서 여러분한테 자료와 테스트와 이런 거를 제공을 해줬는데 이것마저도 안 한다? 근데 성적이 오르길 바라십니까? 근데도 성적이 오르길 바란다고요? 이거는 욕심이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도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만큼 플러스 알파로 더 해야 돼요, 여러분은요. 더 해야 된다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하라는 건 뭔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변형 문제 같은 숙제를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변형 문제 풀고 내가 숙제 내주는 거 단톡방 자세히 읽어보면 써 있는데요. 항상 내가 숙제 내줄 때 뭐라고 써 있냐면 문제 풀기, 채점, 질문 체크 이렇게 써 있어요. 항상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이 부분 잘 모르겠다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한번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해보고 해결이 안 되면 뭐 페이지 같은 거 잘 적어놨다가 또는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놨다가 다음에 이제 들러서 선생님한테 질문해야겠다. 수업 끝나고 시간 남으니까 질문해야겠다. 라던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니네가 해야 될 몫인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알파야. 내가 말하는. 이것까지 해야 성적이 나올까 말까라고요. 지금 여러분 상황에서. 근데 그거는 고사하고 지금 내가 내주는 단어 테스트 그리고 숙제는 지금 이제 검사할 거지만 이것조차도 잘 안 된다? 여러분 이번 시험에서 성적 잘 받을 생각 1도 하지 마세요. 알겠죠? 1도 하지 마시고요. 이런 태도로 계속 공부할 거다. 그러면은 의미 없습니다. 다른 학원 알아보세요. 다른 학원 알아보세요. 이렇게 할 거면요. 저는 정말 죄송한데 효율성을 극대화해줬는데도 그 효율성을 못 따라오는 거라면은 그러면 저는 지도할 생각이 없어요. 이 정도의 공부량도 할 생각이 없다면 저는 지도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학원에서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보내버릴 거예요. 이것조차도 잘 안 된다. 이건 좀 너무하잖아. 특히 이 단어 결과. 우리 준호랑 연우는 특히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야. 지금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이 결과는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정말 미안하지만. 자, 얘기가 길었는데 미안하고 그리고 여원이 이거 테스트지 있거든? 이거 일단 챙겨놨으니까 너 잘 챙기고. 자, 일단 숙제 검사 할 건데 숙제가 잠깐만요. 확인 좀 해볼게요. 어디를 써? 3강 워크북이었네요. 2번까지. 이 정도면 솔직히 이거 4개 지문이잖아요. 30분도 안 걸립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오늘 데일리 한 것도 다 보여주세요. 아니 근데 시간이 이 정도로 모자랐어요? 2페이지밖에 못 갈 정도로? 뭐 했어요 그러면 1시간 동안? 단어를 1시간 했어요? 잘 이해가 안 돼. 아니 자습 시간이 1시간이 있잖아요. 단어 시험 종류가 2개잖아. 학원 와서 조금 외우고 시험 본다고 쳤을 때 한 5분씩 외운다고 치면 10분이고 단어 시험 보는데 뭐 10분이나 걸리지 않잖아요. 쓰는데 한 5분이면 보잖아. 그럼 2개니까 10분. 그럼 20분이면 단어는 다 끝나고도 남지 않아요? 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20분이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2개 시험? 아니야? 아니 나는 내가 시험을 내본 적은 있지만 내가 시험을 본 적은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아니에요? 20분 만에 못 끝내요? 저 단어 시험을? 어때요? 50분에 단어 시험 보기 시작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걸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말하는 건.
걸리는 시간. 보통 어느 정도 걸려요? 단어 시험 보는데 유의어까지 보면은. 아니 나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라고. 내가 시험을 봐본 적은 없잖아. 내줘본 적은 있지만. 막 4, 50분 걸려요? 단어 시험 보는데? 30분 정도? 그래요? 단어 시험이 왜 30분이나 걸리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봐봐. 단어는요 외워오는 게 숙제죠. 여기서 외우는 게 아니잖아. 학원에서 당연한 거잖아. 이거는 와서 시험을 보는 거지. 여기서 외우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그럼 와서 이제 AT 선생님이 보통 자 몇 시에 몇 시 몇 분에 시험 볼 거니까 준비해라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 않아요? 그렇잖아. 그러면은 그때까지 좀 외우고 시험 보고. 근데 그 50단어 쓰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 50단어 그냥 외워서 쓰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20분이면 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30분 걸린다고 한번 쳐보자. 그래 뭐 30분 걸린다고 쳐볼게요. 그럼 30분 동안 이 분량을 하는 건가요 지금? 30분 동안 2페이지 했어요? 얘기를 해봐. 시간 가잖아. 더 늦게 끝난다고? 넌 왜 더 늦게 끝났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지난번에 뭐 좀. 셀프테스트 보면 결과를 좀 써주세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뭐가 맞고 틀린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색깔 빼는 거 체크한 것도 아니잖아, 심지어. 그죠? 이런 건 생각잖아. 그리고 왜 이거밖에 없지? 테스트 이거 한시간 정도. 그 전에 봤던 테스트들은 다 어디 있어요? 딴 건 어디? 그 어법 테스트 그 이거 말고 고난도로 본 것도 있고 한데 없는데? 야 스프링노트를 좀 다 써봐. 다 꺼내봐. 똑같네? 이거 너도 똑같네? 금요일에 시험 본 건 안 붙어있네? 아 그렇구나. 결석이 너무 잦은 거 아니야? 근데 벌써 한 2번 정도 결석해놨네. 너 성훈이도 안 왔었냐 그때? 아 이거 뭐 7과 9분의 석 테스트 뭐에 그것도 막 짬뽕으로 막 섞여있고 너도 왜 구문 분석을 안 하냐? 왜? 문장 성분을 분석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누가 네 맘대로 하래? 영작 테스트지는 어디냐? 왜 영작 테스트는 안 보이냐? 뭐라고? 영작 테스트가 영작 테스트, 교과서 영작 테스트. 영작 테스트지가 없네? 어법 관련 테스트 딴 거 다 있는데, 도분의 수 테스트 다 있는데, 종합 빈칸 테스트도 있고. 근데 영작 테스트만 있네? 지금 보면.
저거 나온 거야? 그거 어디? 실제로니까 원래는 액츄얼리가 맞는데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이래 맞지. 의미적으로. 근데 사실 문맥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어. 이거도 좋아요. 다른 그리고 이거 그 정도 정도. 잘 붙여놨네. 오케이. 잘했어. 얼마나 있냐? 준호도 지난번 시험지는 없네? 여기에? 너도 안 왔었구나. 시험 또 결석이 너무 많으니까. 큰일 났다. 어디 얼마나 있냐? 뒤에 한 3페이지 나왔다고? 또 편하다. 그냥 바로. 잘 관리했네. 잘했어. 그럼 얼마나 3페이지 반? 근데 오히려 테스트제는 잘못했는데 단어가 붙는 것 같다. 단어가 이게 그러니까 그날 본 시험이 딱딱딱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되게 단어는 단어대로 저거는 저거대로 사설적으로 되게 날짜별로 좀 보고 싶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뭐요? 의미가 달라져요. 민 ing를 써야 의미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민 to를 쓰면 의도하다라는 뜻이에요. 뜻이 달라요. 자, 일단 잘 봤고요. 테스트 번호 다 넣어서 지금 하나씩만 아닙니다. 자, 일단 뭐 숙제는 양이 적었으니까 뭐 안 해오신 분 없이 다 잘 해오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만 지금 스프링노트 관리는 뭐 전혀 안 돼 있네요. 스프링노트를 붙이는 이유는 빌드업 되는 거를 좀 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했었고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했었고 오늘은 어떻게 했었는지 어떤 발전 사항이 있었는지 이런 걸 보려고 스프링노트를 붙이게끔 한 건데 뭐 제대로 관리된 사람이 지금 2명 정도밖에 없네요. 8명 중에서. 네. 아우 참 고난이다 고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오늘 저기 스프링노트 제대로 검사 못 받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2명 빼고요. 2명. 아까 성재랑
태민이 2명 빼고는요. 스프링노트 제대로 관리된 사람은 저는 못 봤습니다. 2명 제외하고는. 그래서 뭔가가 이제 붙어야 되는 게 잘 안 붙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되겠죠. 오늘 다 하고 나한테 검사 받고 가세요.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요. 좀 여러분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네요. 뭔가 이 시간적으로 걸리는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결석도 너무 작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8명이 다 온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8명이 다 온 게 언제 다 왔었냐? 9월 5일 날 이후로 처음인데요. 8명 정원이 다 온 게 처음이에요. 처음 9월 5일 이후로.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되게 문제죠. 지금 결석도 너무 많고 뭐 결석이 있는 사유는 뭐 그렇다 치는데 네, 지금 학습이 이렇게 돼서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겠죠. 네, 여러분 성적 잘 받을 생각 하지 마시고요. 이대로 할 거면요. 꾸준히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만 아 그래도 내가 좀 이번에 오르겠구나 이 마음가짐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성적 오를 거 기대 1도 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해야 할 게 많습니다. 전에 말했다시피 우리가 그 금요일날 수업을 못했었죠. 지난 그 추석 연휴 때. 그러다 보니까 해야 할 분량도 지금 많아요. 분량도 많은데 근데 내가 진도 나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저기 수업을 하는 입장이지. 내가 시험보냐? 니네가 시험 보잖아. 안 그래? 그럼 니네가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내가 진도만 나와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시험이 됐든 숙제가 됐든 단어가 됐든 뭐가 됐든 본인들이 잘 되고 있는 거 잘 안 되고 있는 거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맞지? 그지? 근데 본인이 해야 될 것도 제대로 안 되면서 그럼 그 와중에 결석하고 뭐가 막 안 돼. 뭐 보강 들은 사람은 뭐 보강 내용에 대한 질문도 없어. 뭐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우리가 수업하면서요. 그냥 개판이야. 그냥 개판이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개판이다. 역대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대비하면서 정말 미안한데요. 너무 개판이에요. 이번 내신 대비가 정말 미안한 말이죠.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너네가 계속해서 이렇게 할 거라면요.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은 아니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이 지금 니네 입장에서는요. 내가 니네를 진짜 좀 속된 말로 잡아 조져서라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뒤집어 엎어서라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잘 그리고 열심히 좀 합시다. 이거 너무 개판이야. 그리고 준우랑 연우 이따 끝나고 나. 니는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알았어? 자, 봅시다. 3번부터 하면 되나? 맞나요? 아, 쏘리. 이거 하기 전에 앞서서 자료부터 좀 줄게. 까먹을 거 같아서. 뒤로 좀. 그 다음에 12만 풀어줄게요. 하나, 둘, 셋. 또 맞으셨죠?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제 이번 시험 범위에서 get set 1번, 3번 요 세 개 지문은 어법 및 서술형이 나올 수 있는 지문이고요. 나머지는 어법 및 서술형이 안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구별하면서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3강의 3번 같은 경우, 홀수 번호 같은 경우는 어법 및 서술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이 나온다면 제가 바로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다 폈나요? 3강 3번 다 폈어? 갈게. 봅시다. Countless variations on the marshmallow study on children. 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 마시멜로우 연구에 대한 이제 수없이 많은 변형이 have been done over the years. 그러니까 수년 동안 행해졌답니다. 자, 일단 요거는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여기에 마시멜로우 연구라고 나와 있죠. 애들에 대해서. 이거 혹시 뭔지 알아? 마시멜로우 실험. 되게 유명한 실험인데요. 잘 모르는 사람 있을까봐 얘기해 주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애를 이제 데려온 다음에 야 여기에 마시멜로우가 있어. 이거를 먹고 싶어? 그러면은 지금 먹으면은 이거 한 개만 먹을 수 있는데 너가 10분만 참으면은 내가 2개를 줄 거야. 이게 마시멜로우 실험이에요. 이랬을 때 애들이 그냥 먹느냐 아니면은 참았다가 2개를 먹느냐 이걸 알아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마시멜로우 연구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변형 버전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대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답니다. 자, 이어서 볼게. By far the most interesting finding.
단연코 가장 흥미로웠던 finding이라는 단어가 연구 결과란 뜻이 있거든. 참고로 알아두면 편할 것 같아. 가장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is that 100절 이하인데 individuals' performance can be manipulated. 개인의 성과가 조작될 수 있답니다. 뭐 함으로써 increasing the stress they are under. 그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킴으로써 개인의 성과를 조작할 수 있대요. 성과가 조작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내용이겠죠. 다시 한번 보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냐, 스트레스가 많냐 적냐 이거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진대요. 성과가. 자, 이거 한번 볼까요? All sorts of stressors have been studied. 스트레서 하면은요,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온갖 종류의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들이 have been studied. 자, 연구가 되었답니다. 예를 들자면, for example, subjects might be asked. 자, 실험 대상자들, 피실험자들은요, 요청받았습니다. ask 뒤에 투부정사 나오면 요청의 뜻이에요. 투부정사 없으면 질문의 뜻이고요. 알겠죠? 투부정사 나와 있으니까 요청이다. 자, 피실험자들은 요청받을 수 있었답니다. 뭐뭐 하도록. 뭐 하도록? to think about. 생각하도록. 또는 look at. 보도록. 뭐를? something distressing. 그러니까 뭔가 이 스트레스를 주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것을 바라본다거나 이렇게 요구받을 수도 있었대요. 실험을 하면서요. 자, 그리고 그들은 they might be exposed. 노출될 수도 있었는데 어디에 노출될 수 있느냐? To a loud noise or a strong smell while doing the task. 그들이 과업을 하는 동안 시끄러운 소음이라든가 강한 냄새라든가 이런 거에 노출될 수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운 소음, 뭐 이제 강한 냄새 이런 게 뭔데 다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들이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실험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성과를 내야 되니까 쉽게 말해볼게. 만약에 단어 테스트를 본다고 쳐봐. 단어 테스트, 영단어 테스트를 볼 거야. 자, 단어 테스트 준비해보자. 시작했어. 자,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내가 스트레스를 줄 만한 어떤 요소들을 막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A 그룹, B 그룹 나눴어. A 그룹은 그냥 조용히 공부만 하는 집단이야. B 그룹은 스트레스 각종 요소를 막 주는 거지. 어떤 거?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괴로움을 주는 거를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그거를 쳐다보게 하거나 이런 것들, 스트레스를 줄 만한 것들,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시켜보거나 아니면은 소음 같은 거를 막 넣거나 아니면 막 냄새 같은 거가 나게 막 하거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막 주는 거지. 이랬을 때 각자의 단어 테스트 결과가 어떨까? 이런 거를 살펴본 거야. 쉽게 말하면. 이해되지 뭔 말인지? 자, 다음 거 볼게. The testing room. 자, 아직 안 끝났어. 이 스트레스 요인이 아직도 안 끝났어. 또 뭐가 있냐면 그 실험실이 might purposefully be made. 의도적으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대요. 어떻게? Too hot. 너무 덥거나 too cold. 너무 춥거나 or too crowded. 너무 북적거리게, 너무 정신없게 이렇게 될 수도 있대요. 이런 게 뭡니까? 다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들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세팅이 된 거야. 자, 그랬을 때 그럼 이제 중요한 내용 나오죠. Studies show. 연구가 보여준답니다. 뭘 보여주냐? 100절을 보여주는데 이 문장에 내가 별표 있는 거 보여요? 자, 이 문장 미리 말할게요. 주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리 말할게요. 서술형으로 내기 좋은 문장입니다. 이유가 있는데 좀 이따가 말해줄게요. 일단 해석 먼저 해보자. 자, 지금까지 나온 얘기 전부 다 뭡니까? 이제 이 사람들한테 과업을 시킨 거야. 그 과업이 뭐야? 예시예요. 이거 단어 테스트 본다고. 내가 지어낸 예시야. 자, 단어 테스트 준비할 거야. 준비해보자. 시작. 하고 내가 막 겁나 시끄럽게 막 그런 거 막 수능 금지곡 이딴 거 막 틀어놔. 띵띵동 막 나오고 있어. 막 스트레스를 주는 거지. 막 겁나 지독한 막 냄새 난다. 막 똥냄새 나고 막 이래. 막 이런 상황이야. 근데 에어컨 겁나 세게 틀어갖고 막 추워 뒤질 것 같아. 막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런 상황에서 니네가 단어를 외워야 돼. 잘 외워지겠냐? 잘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이야. 그럼 그랬을 때 the greater the emotional, physical or psychological stress, 감정적인, 신체적인,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더 클수록 the harder it is, 더 어렵답니다. 뭐가 더 어려워? For us to delay gratification. 우리가 만족감을 연장시키기가 더 어렵대요. 이게 뭔 말일까? 만족감을 연장시킨다. 만족감을 연장시킨다. 이 gratification 만족감, satisfaction의 뜻이에요. 뒷페이지에 뒷내용이 더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아까 전에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시멜로우 연구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마시멜로우 연구. 그 마시멜로우 연구가 뭐에 관련된 거냐? 인내심에 관련된 테스트죠. 맞아요? 지금 먹을래? 10분 참았다 2개 먹을래? 이거였잖아. 마시멜로우 연구가. 그럼 인내심에 관한 테스트잖아요. 그렇죠? 얘가 인내심 있게 잘 참고 2개를 먹을 거냐? 아니면은 즉각적인 보상을 받을 거냐? 이거잖아. 그렇잖아. 근데 스트레스를 이게 막 줘본 거야. 스트레스를 줘봤을 때 이 마시멜로우 연구를 해보는 거지. 이해돼? 근데 이때 어땠느냐? 피실험자들이 이 만족감을 미루기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야? 만족감을 미루기가 어려웠다는 거야. 여기까지. 만족감을 미루기가 어려웠다. 이 내용은 결국 무엇입니까? 즉각적인 보상을 원했다는 거죠. 맞아요? 똑같이 마시멜로우 연구한 거야. 내가 우리 아들내미한테 가갖고 야 마시멜로우 지금 먹으면 1개, 10분 뒤에 먹으면 2개 어떻게 할래? 평상시였으면 참았다 2개 먹었다고 했을 거야. 근데 얘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를 줬어. 그 전에 여러 가지 요소들로 스트레스를 줬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아들내미 부른 거야. 야 마시멜로우 지금 먹을래? 이따 2개 먹을래? 아 몰라 지금 줘. 이렇게 된다고. 됐어?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뭔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 상황이라면은 뭔가를 인내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야. 이게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이에요. 됐어? 자,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주제는 벌써 나왔습니다. 정리해서 써볼게요. 뒷내용은 더 있지만 주제 미리 써볼게요. 이 글의 주제는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뒷내용은 변형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뒷내용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일단 유혹을 견디기 어렵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유혹을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거는 곧 무슨 말입니까? 만족감을 미루기 어렵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거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또는 어떻게 말할 수도 있습니까? 즉각적인 보상을 원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바로 나는 보상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왜?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 그래서 너네가 한번 생각해봐. 하루 종일 학교에서 학원에서 공부했어. 이제 집에 와서 좀 쉬어야겠다 이 생각하고 있어. 근데 딱 집에 들어가서 나 컴퓨터 게임 좀 할게 이랬어. 예를 들어서. 근데 엄마가 야 너 1시간만 있다 게임해. 1시간 있다 게임하면은 내가 1시간 더 시켜줄게. 여러분은 어떨까? 아니 나 됐어. 1시간 더 안 해도 되니까 나 지금 할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갔으니까. 그 비슷한 거예요. 됐어요? 자, 내용 아직 안 끝났습니다. 뒤에 더 있어요. 자, 뒷내용 이어서 보면 that tells us, 그것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대절 이하를요. A child's ability to resist an impulse. impulse가 충동이거든요. 그러면 충동에 저항하고자 하는 아이들의 능력이 is first and foremost, 무엇보다도 a matter of arousal. arousal 하면 각성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무엇보다도 각성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각성의 문제는 뭔 말이야? 뭔 말인지 모르겠죠? 뒷내용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뭐라 나오는가? 즉 각성의 문제가 뭐냐면은 the result of too much stress.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의 결과래요. 그리고 the effect is has on energy reserves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에너지 비축량에 끼친 영향이랍니다. 됐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뭔 말인가? 그러니까 결국에 앞문장에서 나온 내용이 이거였잖아.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우리는 바로 보상을 받길 원한다. 이거였잖아요. 결국 그거는요. 충동을 억제하려 하는 애들의 능력은요. 그러니까 충동을 억제한다는 건 결국엔 뭡니까? 인내하려고 하는 능력이겠죠. 참을성 있는 능력. 됐어요? 참으려고 하는 그런 능력은 뭐에 달려 있냐면 각성 상태에 달려 있다는 거야. 각성 상태. 그래서 근데 이 각성 상태가 뭘 말하는 거냐고.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은 상태냐. 그래서 그리고 이로 인해서 에너지가 지금 비축돼 있는 거에 얼마만큼 영향을 줬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남아있는 에너지가 얼마나 되느냐. 쉽게 말하면. 됐어?
이런 각성 상태, 정신적인 상태.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애들의 인내력은요. 왜니? 우리 아들내미가 여유가 있는 상황이야. 막 정신적으로 별로 스트레스도 없어. 그러면 참았다 먹을래? 지금 먹으려면? 뭐 참았다 먹지 뭐 이렇게 된다고.